코인 빨래방, 셀프 빨래방, 무인 창업 얘기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템이죠. 상업용 세탁기랑 건조기 갖다 놓고 손님이 알아서 돌리고 알아서 결제하고 가니까 이건 진짜 사람 안 붙어도 되겠다 싶잖아요. 밤에도 불만 켜두면 기계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까볼게요. 셀프 빨래방이 정말로 손 안 가는 일인지, 그리고 돈은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무인이라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요. 매장 하나만 놓고 보면 돈이 남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숫자로 하나씩 보시죠. 고용 없이 내 소득을 만드는 마인. 그러니까 사장은 있는데 직원은 없는 구조로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미리 말하면 오늘 얘기는 빨래방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잘 맞는 사람한테는 괜찮은 사업이에요. 다만 광고나 창업 설명회에서 잘 안 해주는 얘기. 그러니까 초기 돈이 얼마나 묶이고 실제로 손이 얼마나 가고 매장 하나로 얼마가 남는지를 숫자로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도 후회가 없고 안 들어가도 미련이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까볼게요. 먼저 이 얘기부터 짚고 갈게요. 지금 왜 이렇게 빨래방 창업 얘기가 많이 들리냐? 무인 창업 자체가 붐이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사람 관리는 힘드니까 차라리 기계만 놓고 사람 없이 돌리자는 흐름이 커졌죠. 숫자로 보면 이게 감이 와요. 무인 매장은 이미 전국에 1만 개를 넘긴 것으로 추산되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상위 10개 지자체에만 무인 매장이 9천 곳 가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업종을 나눠보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랑 세탁소가 각각 22%씩, 스터디 카페가 11%예요. 그러니까 무인 매장 5곳 중 한 곳이 세탁소라는 얘기예요. 빨래방이 무인 창업의 대표 업종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매장은 이렇게 빠르게 늘었는데 그 매장들이 나눠먹는 파이는 그만큼 안 커졌다는 거예요. 삼성카드가 2022년 1월이랑 2025년을 비교해서 무인 점포 업종별 카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했는데 무인 세탁소 매출은 그동안 10%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같은 기간에 오프라인 가맹점 전체 매출은 17%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세탁소는 시장 평균보다도 매출 증가세가 느렸다는 거죠. 매장 수는 확 늘었는데 매출은 천천히 늘었으니 한 매장이 가져가는 몫은 오히려 얇아진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배경이에요. 무인이라 편하겠지라는 인식이랑 실제로는 경쟁이 빡빡해진 시장, 이 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하나씩 보죠. 구조는 단순해요. 손님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요금을 결제하고 다 돌면 건조기로 옮겨서 또 결제하고 가져가요. 사장은 그 사이에 없어도 되고요.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사례 기준으로 세탁 한 번에 대략 5,000원 안팎이에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돌리는 기준이고 세탁기 용량이 크면 더 받고요. 건조기는 500원에 4분씩 돌아가는 시기라 한 번 바짝 말리면 3,000원 정도 나와요. 결제는 500원 동전이나 선불 충전 카드, 요즘은 QR 결제 앱으로도 하고요. 지역이나 옵션에 따라 편차는 있으니까 이건 참고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객단가가 낮은 사업이라는 거. 한 사람이 세탁이랑 건조를 다 해도 10,000원 조금 못되게 쓰고 가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해요. 하루에 몇 팀이 오느냐. 그게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오려면 결국 입지가 좋아야 하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볼게요. 이제 돈 들어가는 얘기. 셀프 빨래방이 다른 무인 창업이랑 크게 다른 지점이 초기 투자예요. 기계값이 비싸거든요. 상업용 세탁기랑 건조기는 가정용이랑 급이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여온 상업용 장비는 세탁기랑 건조기 한 세트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호가해요. 이걸 몇 세트 놓느냐에 따라 장비값만 억 단위로 뛰죠. 10평에서 15평 정도 매장에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 놓고 인테리어까지 하면 장비랑 시설만 최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여기에 점포 보증금이랑 설비 공사비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 원까지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규모를 줄이면 더 작게도 가능해요. 한 사례를 보면 세탁기 2대, 건조기 3대, 탈수기 1대의 결제 시스템이랑 CCTV, 인테리어까지 총 8,200만 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사례 기준이고요. 어쨌든 요점은 커피숍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몇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돈이 뒤에 나올 회수기간 얘기랑 직결됩니다. 초기 투자 얘기가 나온 김에 갈림길 하나를 짚을게요. 빨래방을 개인 브랜드로 차릴지 프랜차이즈로 들어갈지예요. 이게 비용이랑 리스크에 다 영향을 줘요. 프랜차이즈부터 보면 국내에 크린토피아나 워시엔조이 같은 대형 브랜드가 있어요. 크린토피아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드물게 러닝 로열티 방식을 써서 매출의 1.5% 정도를 로열티로 가져가요. 완전 무인 모델인 코이너시 365는 7천에서 8천만 원대로 시작할 수 있지만 세탁소랑 빨래방을 붙인 복합형으로 가면 최소 1억 2천만 원 이상이 들어요. 브랜드가 스페인산 프리미엄 장비를 독점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장비값이 높게 잡혀요. 반대로 개인 브랜드로 하면 가맹비랑 로열티를 아낄 수 있어요. 그만큼 초기 비용이랑 매달 나가는 돈이 줄죠. 대신 대가가 있어요. 프리미엄 상업용 장비를 직접 수입하기가 까다롭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AS 체계도 혼자 뚫어야 하고 초기 홍보도 직접 해야 해요. 초보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목돈을 최대한 아끼고 관리 자신 있으면 개인, 장비랑 AS랑 마케팅을 본사에 맡기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이렇게 성향으로 갈린다고 보면 돼요. 그럼 매출은 얼마나 나오냐?
여기서 매출이랑 순수익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해요. 먼저 매출부터요. 세탁기랑 건조기 5대 규모 매장 기준으로 월 매출이 대략 360만원에서 81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봐요. 편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입지 때문이에요. 다른 사례들을 모아보면 성수기랑 비수기를 합친 월 평균 매출은 대체로 4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이에요. 겨울에는 이불 빨래 수요가 늘어서 한 달 7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계절을 타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반대로 낮은 쪽 사례도 봐야 공평하죠. 한 코인 세탁소 사장이 공개한 2년차 성적표를 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이었어요. 이건 입지가 아주 좋지 않았거나 근처에 경쟁이 붙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방은 월 얼마 번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되는 곳은 600, 700만원도 찍고 안 되는 곳은 250만원에서 멈춰요. 이 폭을 먼저 머리에 넣어두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순수익입니다. 매출에서 나가는 돈을 빼야 실제로 손에 쥐는 게 나와요. 고정비 구조를 사례 기준으로 뜯어보면 이래요. 임대료 120만원, 전기랑 수도요금 60만원, 카드 수수료 10만원, 기계 유지 보수비 10만원, 세제나 소모품 같은 기타 비용 10만원. 이렇게 하면 한 달 고정비가 210만원 정도예요. 여기서 전기랑 수도요금이 은근히 큰데 건조기가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매출이 늘면 이 공과금도 같이 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월 매출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나오는 매장이 고정비 210만원을 빼면 순수익이 월 300만원 안팎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건 잘 풀린 경우고요.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월 매출 400만원에서 600만원일 때 임대료랑 공과금 빼고 남는 순수익은 대체로 150만원에서 250만원 선이에요. 아까 매출 360만원에서 810만원 범위로 보면 순수익은 대략 160만원에서 410만원 사이로 벌어져요. 정리하면 잘 되면 월 300에서 400만원, 평범하면 150에서 250만원, 안 되면 그 밑. 이게 단일 매장 하나의 현실적인 순익 범위예요. 매출 숫자만 보고 월 600 번다고 들뜨면 안 되고 거기서 절반 넘게 빠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가 오늘 제목이 걸린 부분이에요. 빨래방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사업이지 방치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무인이라는 말은 카운터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관리할 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뭘 해야 하냐면요. 매일 누가 흘린 세제 닦고 먼지 거름망 비우고 바닥 청소하고 기계에 이물질 낀 거 빼내야 해요. 세탁기랑 건조기, 용품 자판기까지 수시로 닦아야 손님이 여기 깨끗하다고 느끼고 다시 와요. 청결이 곧 재방문이라 청소가 사실상 매출 관리예요. 거기에 CCTV를 계속 봐야 해요. 무인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점주들이 자기 전에 녹화본 돌려보면서 이상한 일 없었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전 교환기가 돈을 먹거나 기계가 멈추면 손님이 벽에 붙은 번호로 전화하는데 그럼 바로 대응해야 하고요. 세탁기 한 대 멈추면 그날 그 기계 매출은 통째로 날아가니까 고장은 빨리 고칠수록 좋아요. 그리고 사람 문제가 은근히 커요. 반려동물 옷이나 이상한 걸 세탁하지 말라고 붙여놔도 무인이라 누가 그랬는지 특정을 못해요. 그러다 다음 손님이 여기서 빨았더니 털이 묻었다고 민원을 넣고 심하면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요. 실제로 이런 배상해주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는 후기가 많아요. 관리를 열심히 해도 이런 진상 대응이랑 배상까지 겹치면 실수익이 깎여요. 그럼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드느냐? 매장 상태랑 손님 수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한 번은 들러서 청소하고 소모품 채우고 기계 상태 보는 게 보통이에요. 이게 짧으면 30분, 손이 많이 가는 날은 한두 시간씩 걸려요. 여기에 밤에 CCTV 돌려보는 시간, 손님 전화 받고 달려가는 시간까지 치면 손 안 대는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해져요. 매장이 두세 개로 늘면 이 도는 시간도 같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소만 따로 사람을 쓰는데 그럼 아꼈던 인건비가 다시 나가는 셈이에요. 무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게 생각만큼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소비자 쪽 자료를 봐도 이게 보여요. 한국소비자원이 무인 세탁소 이용 실태를 조사했는데 세탁물 손상이나 요금, 위생 관련 불만이 꾸준히 나와요. 무인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기 쉬운 구조예요. 결국 이 모든 관리를 내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청소랑 점검을 대신할 사람을 따로 써야 해요. 무인이라 인건비를 아낀다고 했는데 그 아낀 인건비만큼 내 몸이 갈리거나 결국 사람 쓰는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앞에서 본 순수익 150만에서 300만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있어요. 순익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과대평가하게 돼요. 먼저 세금이에요. 사업자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무인이라도 사업은 사업이라 세금이랑 신고 의무는 똑같이 붙어요. 이걸 순익에서 또 빼야 진짜 내 돈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감가상각이에요.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기계가 몇 년 쓰면 낡고 결국 큰 수리나 교체를 해야 해요. 이 미래 지출을 매달 조금씩 떼어놓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순익에서 감가 몫이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탁기 한 대가 고장나서 부품 갈고 수리하는데 수십만원, 크게는 100만원 넘게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몇 년에 한 번씩 생기니까 좋았던 달의 순익을 다 쓰지 말고 수리 대비로 남겨둬야 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화면에 찍히는 매출도 고정비 뺀 순익도 아니라 세금이랑 감가까지 뺀 다음이 진짜 내 소득이라는 것. 이걸 빼먹으면 회수기간 계산이 다 어긋나요. 이제 초기 투자랑 순수익을 붙여볼게요. 이게 판단의 핵심이에요. 초기 투자를 보수적으로 1억 원 들었다고 치고 순수익이 잘 나와서 월 3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1년에 3,600만 원 남으니까 원금 1억을 뽑는데 약 3년 걸려요.
그런데 순수익이 평범하게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라 원금 회수에 4년 넘게 걸려요. 초기 투자를 1억 5천 들였다면 이건 6년 가까이 가고요. 이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2, 3년에서 6년 동안 기계는 계속 낡아요. 상업용이라도 몇 년 쓰면 고장이 잦아지고 큰 수리나 교체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금 다 뽑기도 전에 재투자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데 회수는 느리고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랑 수리비가 낀다. 이게 빨래방 창업에서 제일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에요. 빨래방 성공의 8알은 입지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사업 구조상 그래요. 객단가가 낮으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사람이 많이 오려면 빨래방이 꼭 필요한 동네여야 하거든요. 어떤 동네가 좋냐면 세탁기 놓기 애매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빽빽한 곳이에요. 1인 가구가 많고 집에 큰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런 데는 이불이나 큰 빨래를 코인 빨래방에서 해결하니까 수요가 꾸준해요. 반대로 큰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별로예요. 집집마다 세탁기랑 건조기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입지가 좋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경쟁이에요. 장사되는 자리다 싶으면 근처에 새 빨래방이 들어와요. 그것도 나보다 더 새 기계로요. 그럼 손님이 새 곳으로 옮겨가서 내 매출이 뚝 떨어져요. 아까 무인 세탁소 매출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낮았다는 게 이런 얘기랑 연결돼요.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매장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 곳이 가져가는 몫이 얇아지는 거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 빨래방 하는 분들이 왜 한 곳만 하지 않고 여러 곳을 운영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한 매장만으로는 남는 게 박해서예요. 앞에서 봤듯이 매장 하나 순이익이 잘해야 월 300만 원 안팎이고 평범하면 150에서 250만 원이에요. 여기서 관리 노동까지 빼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한 동선 안에 매장을 여러 개 묶어요. 청소랑 점검을 한번 도는 김에 여러 곳을 관리해서 매장당 관리 부담은 줄이고 전체 매출은 키우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사업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차려서 월 300 벌고 손 놓는다는 그림보다는 여러 개를 묶어서 규모로 버는 사업부로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이걸 모르고 한 개만 차렸다가 순익은 박하고 손은 계속 가는 상황에 갇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발 물러서서 시장 전체 흐름도 봐야 해요. 내가 몇 년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 몇 년 사이에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먼저 세탁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어요. 국내 세탁 시장 규모가 2023년에 5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8년에는 7조 2천억 원까지 커질 걸로 봐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뜨는 건 비대면 배달 세탁이에요. 앱으로 빨래를 맡기면 밤에 수거해서 세탁하고 다음날 문 앞에 걸어주는 서비스요. 런드리고 같은 곳은 매년 평균 300%씩, 세탁 특공대는 설립 이후 연평균 175%씩 성장했어요. 숫자로 보면 이 변화가 뚜렷해요. 전체 세탁 시장에서 비대면 모바일 세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4% 정도인데 2028년에는 25%까지 커질 걸로 예상돼요. 반면 동네 오프라인 세탁소는 줄고 있어요. 전국 세탁소 수가 한때 2만 2천 곳이 넘었는데 2만 곳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코인 빨래방한테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에선 큰 세탁기 없는 1인 가구가 늘어서 코인 빨래방 수요는 남아있어요. 다른 쪽에선 집에서 앱으로 맡기면 되는데 굳이 빨래방까지 가야 하나 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가 배달 세탁이랑 겹치는 동네인지 아니면 그날 바로 이불 말려야 하는 수요가 확실한 동네인지 이걸 보고 들어가야 해요. 시장이 커진다는 말만 듣고 아무데나 차리면 안 되는 이유예요. 단점만 얘기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장점도 짚을게요. 이 사업이 왜 계속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번 차려두면 24시간 돌아가요. 밤에도 손님이 와서 결제하고 가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매출이 찍혀요. 둘째, 식당처럼 재료가 상하는 게 없어요. 재고 부담이나 폐기 손실이 거의 없죠. 셋째, 자리만 잘 잡으면 매출이 비교적 꾸준해요. 유행을 크게 타는 아이템이 아니라 빨래는 계속 필요하니까요. 넷째, 카운터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장이나 다른 일이랑 병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리 시간만 확보되면요. 이런 점들 때문에 목돈 있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나 부수입 수단으로 자주 검토하는 거예요. 이제 단점을 한 번에 정리할게요. 여기가 채널에서 제일 정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 초기 투자가 커요. 1억에서 2억. 기계값이 비싸서 진입 문턱이 높아요. 둘째, 회수가 느려요. 잘 돼도 3년, 평범하면 4년에서 6년이고 그 사이에 기계가 낡아요. 셋째, 무인이지 무관리가 아니에요. 청소, CCTV 확인, 고장 대응, 민원이랑 배상까지 손이 계속 가요. 넷째, 입지가 전부예요. 좋은 자리 못 잡으면 매출이 안 나오고 좋은 자리는 경쟁이 들어와요. 다섯째, 시장 자체가 포화로 가고 있어요. 매장은 늘었는데 매출 증가는 시장 평균보다 느려요. 여섯째, 단일 매장 순이익이 박해서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6개를 다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그래도 해보겠다 싶으면 계약 도장 찍기 전에 챙길 게 있어요. 이건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이 많은 실무 부분이에요. 첫째, 전기 용량이에요. 상업용 건조기는 전기를 많이 먹어서 기존 점포 전기 용량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국전력에 신청해서 전기를 올리는 승합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예상 못한 비용이 몇백만 원씩 튀어나와요. 계약 전에 그 자리 전기 용량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급수랑 배수예요. 세탁기가 물을 많이 쓰니까 급수랑 배수 배관이 받쳐줘야 해요. 배수가 시원치 않으면 또 공사비가 들고요. 셋째, 접근성이에요.
무거운 이불 들고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1층이거나 주차가 편한 자리가 유리해요. 2층에 계단만 있으면 손님이 잘 안 와요. 넷째, 근처 경쟁이에요. 반경 안에 이미 빨래방이 있는지, 새로 들어올 빈 상가가 있는지 봐야 해요. 다섯째, 초기 비용을 낮추고 싶으면 중고 장비도 방법이에요. 상업용 세탁기랑 건조기 중고시장이 따로 있어서 새 장비의 절반 이하로 구하기도 해요. 대신 자녀 수명이랑 AS가 되는 물건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이 5개만 미리 챙겨도 예상 박지출이랑 헛발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누구한테 맞을까요? 먼저 목돈이 있어서 1억에서 2억을 몇 년 묶어둬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밀집 같은 좋은 입지를 골라낼 눈이 있는 사람, 나아가 한 개로 끝내지 않고 여러 매장으로 키울 그림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청소랑 점검 같은 관리를 몸으로 감당할 각오가 된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반대로 안 맞는 사람도 분명해요. 무인이니까 차려두면 알아서 돌겠지 하고 관리를 안 할 생각인 사람, 초기 1억에서 2억이 부담스러운 사람, 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특히 목돈이 부담이라면 초기 비용이 훨씬 작은 무점포나 온라인 쪽부터 작게 검증해보는 게 안전해요. 정리합니다. 셀프 빨래방은 카운터에 사람이 없을 뿐이지 청소랑 고장 대응이랑 민원 관리에 손이 계속 가는 자동 운영 사업이에요. 방치형이 절대 아닙니다. 초기 투자는 1억에서 2억, 단일 매장 순익은 입지 따라 150만 원에서 400만 원, 그것도 잘 풀릴 때 얘기고 원금 회수엔 3년에서 6년이 걸려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무인 세탁소가 무인 창업의 5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붐볐고 매출 증가세는 시장 평균보다 느려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두 개예요. 무인은 무관리가 아니다. 그리고 매장 하나로는 박할 수 있고 규모로 가야 하는 사업이다. 이 두 개를 인정하고 들어가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광고가 보여주는 밤에 돈 버는 그림 말고 청소하고 고치고 세금 떼고 남는 진짜 숫자를 보고 결정하세요. 출처는 대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